자, 그 다음 B형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형 4번 문제는요. 서양음악서 현대 파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드뷔시, 여기도 지금 보니까요. 드뷔시 자체만 좀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는 문항이었죠. 요번 스타일들이 좀 그랬어요. 요번 스타일들이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막 이렇게 요즘에 어떤 통합, 융합적인 뭔가로 가는 것보다도 하나의 분야에 좀 깊숙하게 파고들어가는 그런 어떤 유형 형태가 좀 더 많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깊게 막 파헤쳐서 막 이상한 공부를 할 거는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을 정확하게 뽑아내는 연습,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공부를 뭐 달달달달 외우는 공부에 대한 거 그냥 우리가 맥락 없이 그냥 외우는 공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드뷔시는 대표적으로 인상주의 작품의 초반본 표지이다. 드뷔시의 대표적 인상주의 작품의 초판본의 표지에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의 그 목파나, 일본의 화가의 파나를 재구성한다 했죠. 그래서 이 파나를 우키요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이 우키요에 대한 거는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었던 건데 호쿠사이의 우키요에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 일본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엄청나서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 그래서 일본에 공항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림으로 떡하게 붙어있는 이 그림이 바로 바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드뷔시 교양시 제목하고 동일한 거가 이번 시험 문제 나왔고 이게 이제 교양시다 보니까요. 1부, 2부, 3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인데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악장 표기로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악곡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은 지금 이 부분, 첫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일본의 화가의 판화를 재구성한 거였고 제품 제목을 써라. 사실 제목 쓰라는 거는 흔한 문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거 답 다 가르쳐주는데 못 쓰니? 라고 하는 것처럼 제목을 써라 라고 하는 거가 뭐 이러다가는 이제 조만간에 부제도 써라 라고 할 수도 있으려나 싶어요. 그래서 제목을 써라 라는 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사용되는 음계의 명칭 그리고 인상주의의 특징을 성부 진행 측면에서 쓰고 성부 진행을 사용한 이유를 조성 측면에서 소술해라. 자,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해설각에서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문풀 문제나 모의고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그 많은 인상주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많은 인상주의 내용을 다 알면 좋지. 그러나 시험에서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제가 과거에 문항을 드렸을 때 사실 저는 바다를 가지고 왔던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작품이 목신의 오의 전주곡인데 그 목신의 오 전주곡에서 저는 앞소절 가져왔던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왜 제가 앞소절을 가는 게 여러분들이 그 앞소절의 선율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 토시르라솔 하면서 그 선율 가지고는 사실은 이 인상주의에 대한 거를 온전하게 좀 문항을 물어보기가 좀 부족하겠다. 왜냐라고 한다면 자 일단 화음이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음계들 뽑아보면은 인상주의에서의 어떤 멜로디적인 어떤 특성에 대한 것은 이런 어떤 화성적인 텍스처로 되어 있는 악보가 적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라라에서 8도 나오고 그 다음에 5도가 이렇게 병행적인 모습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 보여지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문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음계들을 오음음계나 뭐 펜타토닉이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오음음계에 대한 거가 교과서에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자, B와 C의 이국적 소재를 반영된 소리를 하음과 선율. 제가 이 많은 인상주의에서도 이것만큼은 정말 확실하게 이 텍스처를 가지고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그 많은 특징들 중에서 요거를 콕 뽑았는데 여기도 아마 출제자도 동일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저하고 출제자하고 통했다 이게 아니고요. 음악사에서 이거만큼은 정말 혁신적이고 발전사적인 거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아야 합니다라는 거에 대한 그 관점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우선순위에 대한 거에 대한 우리가 왜 쉽게 말해서 쳐내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것저것 많이 담다 보니까 알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아웃풋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판에는 모의고사 문풀에 대한 거를 보면서 왜 이런 문항으로 나왔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거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보세요. 이국적인 소재. 왜 제가 이국적인 소재 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조성에서 왜 현대음악의 시작을 드뷔시부터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과거에 말하자면 반응계적인 것도 많이 쓰이고 조성에서 자꾸 멀어져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뒤에 말하면 말러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그 후기 낭만의 작품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진행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어떠냐면 이런 음계를 쓴다든지 혹은 이렇게 조성에서 뭔가 금지했던 것들을 일부러 한다든지 이런 게 좀 그 당시에는 뭔가 이국적인 색채 지금까지 18, 19세기의 공통관습 시대의 토널 뮤직 조성음악에서의 벗어나는 어떤 음악적인 효과 그러면 사람들한테 신선하게 느끼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음악의 시작점을 이야기할 때 드뷔시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거예요. 자, 이번 시험에서 차칫 잘못하면 알면서도 점수를 나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숨어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에서 자, 이거 잘 봅시다. 음계 쓰는 거에 대한 건 별로 안 어려울 거예요. 음계는 오음음계를 써도 되고 펜타토닉을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자, 이거예요. 나에서 나타나는 인상주의 음악적인 특징을 쓰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 보세요. 성부 진행의 측면에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성부 진행을 사용한 이유를 조성적 측면에서 서술해라라고 해서 그 관점에 대한 걸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부 진행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무슨 진행? 병행. 그 다음에 뭐 유사진행, 병행진행, 뭐 그 다음에 반진행, 뭐 성부 진행이라는 거가 화성학에서 처음 봤던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생각이 났었어야 되고 여기서는 병행한다. 성부 진행 병행이다. 라고 하는 병행은 어때요? 우리가 유사진행적인 거하고 병행하고 또 다르죠. 그래서 방향은 같다. 방향이 같다라는 건 병행이나 유사나 똑같은데 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병행은 앞에 음도하고 뒤에 음도 도착하는 음도가 동일하게 앞에가 5도면 뒤에도 5도 앞에가 8도면 뒤에가 8도 같은 형태로 지금 이렇게 똑같이 앞에와 지금 보니까 미파솔라시 밑에를 한번 볼까요? 미파솔라시 레미파솔라 그리고 시도 레미파 지금 어떻습니까? 방향이 위도 밑으로 밑에도 밑에 최저성부도 밑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앞과 뒤가 똑같은 5도를 이루면서 가고 있죠? 이게 병행이에요. 병행 5도. 근데 지금 또 여기 보면은 내성에서 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부 미가 지금 8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레레 뭐 시시 8도가 또 숨어져 있죠. 그래서 5도와 8도가 둘 다 어때요? 병행으로 가고 있는 것은 병행 5도, 병행 8도 조성음에서 끔찍이 싫어하니 피해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성부 진행에선 반드시 병행이라는 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병행, 성부 진행 측면에서 쓰는 거고 병행 5도, 병행 8도가 자주 등장해. 근데 이러한 성부 진행을 사용한 이유를 조성, 토날 측면에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현대 음악이야? 토널리티 음악에서 벗어나려고 해.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서술을 했겠다라고 한다면 공통관습 시대 그런 조성음악, 토널리티 뮤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러 어때요? 5도에서 지금 말하는 도미솔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무슨 음이 빠진 거예요? 삼음이 빠졌죠. 근데 이 삼음이라는 거는 조성음악에서 굉장히 성격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노트예요. 왜? 도미솔을 할 것이냐, 도미플랫솔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메이저냐 마이너냐 라는 어떤 성질을 갖다가 구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할 때 일부러 어때요? 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노트 삼음을 일부러 생략을 함으로써 조성감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인상주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모호하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성의 어떤 성부진행적인 측면에서 조성음악 토널리뮤직에서 금했던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얘가 지금 제가 문항의 답에서는 이것만 썼는데 이거를 만약에 화음에서의 그런 어떤 성질적인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없앴는지, 그래서 어떻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는지를 그런 어떤 음을 가지고 만약에 서술을 하라고 한다면 답안이 더 보충이 돼서 이런 삼음을 일부러 생략했다. 이런 것까지도 담아져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부연적인 거고, 여기서는 성부 진행에 대한 것은 원래 조성음악에서 탈피한 안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하면서 그런 어떤 색채감을, 이국적인 어떤 색채감을 보여줬다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에 현대 드뷔시 문항에 대한 것을 물어봤었을 때 아주 단순하게 제목 그리고 분석, 이런 간단한 분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성부진행이라고 하는 음악의 어떤 원리에 대한 것을 가장 세 번째 좀 수준이 있는 문항으로 제시를 하고 있네요.